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때로는 국가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통해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한 시대의 인물을 이해하는 하나의 깊이 있는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 중심에 서 있는 세 인물의 운명과 그들이 이끌어갈 미래의 단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우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포용과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냉철한 결단입니다. 건강한 살과 썩어 들어가는 고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결국 몸 전체가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진정한 자유우파의 정신과 가치를 되찾고 거대한 반대 세력과 맞서 싸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리더십의 잔재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혁신과 결단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야권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의 지지율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의 청신호이자 희망의 불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를 지지했던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특히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와 50대들이 점차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 그는 한 강대국의 지도자와의 중요한 외교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상대를 현혹하려 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언을 해줄 조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했다는 의혹은 그의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그가 비공개 회의에서 약속했다고 알려진 900조 원 규모의 지원은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현실성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사업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작은 투자로 수만 배의 이익을 창출하는 마법 같은 수익 구조. 그에게는 900조가 아니라 9,000조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주인 없는 전리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도, 자유도, 법치도 그 의미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그의 수하들은 대신 감옥에 가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범은 대권을 꿈꾸며 새를 과시하는데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하던 이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돈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사주를 통해 그들의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개묘년, 갑자월, 개미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한겨울인 자월에 태어난 개수, 즉 작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여 이 기운을 설기시켜줄, 즉 힘을 빼내줄 나무와 불, 그리고 흙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비겁이 강해 식상과 재성, 관성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식재 구조는 보통 자영업이나 큰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재물, 즉 돈을 의미하는 불의 기운이 원국에 없어 타고난 사업가의 기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돈을 움켜쥐는 힘, 즉 흙의 기운이 있어 재물에 대한 운은 강하게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의 운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대운을 만나 시장직을 역임하며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주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주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쇠의 기운입니다. 쇠는 물을 생하여 이미 넘쳐나는 물의 기운을 더욱 거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주의 균형을 깨뜨리는 귀신, 즉 가장 꺼리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그가 지나고 있는 정사대운은 겉보기에는 불의 기운이 강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이 사화 속에는 경금이라는 무서운 쇠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쇠의 기운은 그에게 관운, 즉 명예와 직책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물을 생하여 자신을 해치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가 공적인 업무나 관직을 통해 재물을 취하려 하면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대운의 사와 세운의 사가 만나 사주에 있는 유금과 합쳐져 거대한 쇠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는 목화토라는 그에게 좋은 기운을 완전히 거스르는 흉한 기운입니다. 개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운인데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 역시 좋은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관제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을유월이 되면 그 기운은 극에 달합니다.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배신과 배반이 따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9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사유축 합금이 완성되어 그의 운명을 지탱하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게 됩니다. 빛을 잃은 태양이 짙은 구름과 폭우를 만나는 형국입니다. 그의 운이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며 최근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들도 그의 운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는 기유년, 기사월, 무신일주로 추정됩니다. 이 사주는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났지만 사유합금, 일지의 신금까지 더해져 쇠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쇠 기운이 강할 때는 그 힘을 빼주는 물, 나무, 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 수목화는 각각 재물, 관직, 학문을 의미하는 재관인 의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직장인이나 정치가로서 매우 잘 어울리는 사주 구조입니다. 특히 관인 상생의 구조는 조직 생활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판사로서 법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것은 이러한 사주적 특성 덕분입니다. 이후 운에서 재성과 관성, 즉 재물과 명예운이 함께 들어오면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와 같이 임기가 정해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의 인생 울로를 보면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 좋은 기운인 수목으로 흘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것도 운의 흐름을 잘 탄 결과입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는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강력한 기운이 있습니다. 형살은 조정하고 재판하고 개혁하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판사로서 그 힘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그 기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무기력하고 분열되었던 당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투쟁력을 잃고 지리멸렬했던 이유는 내부에 총질을 하고 분탕을 치는 세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외부와 싸울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의 사주가 가진 강력한 형살의 기운으로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색출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단일 대오를 형성한다면 자유우파 국민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개축년, 병진월, 갑신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축토, 진토, 신금 모두 물을 머금고 있는 습한 흙과 쇠인데 하늘에 개수까지 떠 있으니 그야말로 거대한 저수지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 넘치는 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무, 불, 흙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은 경술대운으로 강한 쇠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쇠는 다시 물을 생하니 사주에 가장 좋지 않은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을사년 역시 사화가 사주에 있는 신금과 합하여 물이나 쇠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사주를 보면 갑목이라는 큰 나무인 그 자신이 다른 존재에 의지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관이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의 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대포장되어 마치 시대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두뇌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수재로서 개인의 역량만 본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더 뛰어난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운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한 인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표류하는 당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선세 인물의 운명을 엿보았습니다. 물론 사주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